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이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을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잠깐 이제 뜻을 좀 알아보면요. 여지껏은 이제 치료의학, 치료 쪽이었고 지금은 이제 완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겪으시는 증상들은 이제 호발 증상이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첫 번째는 통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피로감,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그 다음에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선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여기서 뭐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한다 그러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다. 안 아픈데 여기 뭐하러 가요? 예, 집에 계셔도 되죠. 근데 아프니까 여기 오시는 거고요. 암성 통증은 90% 이상이 조절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막 여기 극기훈련하러 온 것처럼 막 참고 숨기고, 이거 뭐 그 통증 관련 주사에 대해서 또 이상한 헛소리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 다 헛소리다. 예. 확실하게 헛소리다. 예.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량 용법에 대해서 무조건 세게 쓰고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환자가 안 아프게 하는, 썼는데 별 효과 없는 거 백날 줘봐 뭐예요. 효과 있는 약을 찾아내고 그거가 꼭 필요한 용량을 찾아내야죠. 2ml 썼는데 아픈 거 계속 아픈데 계속 2ml만 주고 있으면 뭐예요. 3ml 써서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중독 일어나면 어떡하냐. 중독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된 지 24년 돼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 이외에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할 것이고요. 기운 없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를 때려 넣어도 내가 쓰는 것보다 나쁜 놈들이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기운까지는 사실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뭐 많이 먹어도 힘을 내야지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잘 못 드시는 분한테 어거지로 먹이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변비도 많이 생기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 변비가 생길 일이 없는데, 이제 기운도 없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비 많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리는 이제 약들 중에 변비를 유발하는 또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대변 보셨나요? 대변 보셨나요? 그럼 나중에 짜증들 내시죠. 밥도 안 주면서 똥 넣냐고 물어보냐고 화내시는데, 그게 아니고 막힌 데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 잘 몰랐던 때, 제가 학생 때 20세기 때는 이게 입으로 막 변 같은 게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관리하는 걸 잘 몰랐던 시절에는. 요새는 어떻게든 저희가 막힌 거를 빼주니까 뭐 좌약을 넣기도 하고 변비약을 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른 관장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빼내야 된다. 막힌 하수구는 뚫어야 된다. 네.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밥을 별로 안 먹더라도 뭐 변비약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하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흡곤란들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숨차다, 숨 못 쉬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 몸에서 산소가 모질라냐는 사실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대부분 숫자 나오잖아요. 그거는 멀쩡한데 나는 숨차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꾀병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절을 해드립니다. 산소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진통제 중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숨찬 거를 좀 덜 느끼게 도와주는 것들도 있고, 기관지 확장제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불안제가 크게 도움이 된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숨차다고, 예, 그런 건데 너 불안하니까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불안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은 항불안제 소량, 진짜 불안증 환자가 먹는 용량이 아니라 그거의 반의 반 정도만 들어가도 너무 편해질 수 있는데, 또 항불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먹는 거가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은 지금 나쁜 놈의 암덩어리 말고는 우리가 미워할 게 없잖아요. 그놈의 암덩어리가 밥이 내려가는 길목마다 계속들 좁게 해놓고 방해하고 이런데, 뭐 옛날처럼 왕창 먹으면 내려갈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드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사람이 못 먹어도 생으로 굶어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깁니다. 근데 걔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 내려가는 상황에서 울렁거리고 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콧줄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답인데 또 콧줄에 대해서도 되게 편견들이 많으신데 그 콧줄 혹시 만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걸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칠 방법이 없어요.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물론 들어가면 약간 뭐랄까 코딱지 꽉 낀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토하느라고 너무 힘든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콧줄을 껴서 그런 것들 다 빼주는 것들도 합니다. 저절로 흘러나오면 제일 좋고 잘 안 흘러나오면 옆에 이렇게 우웅하는 소리 나는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빼주기도 합니다. 요게 오늘 아셔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딴 것들이야 뭐 딴 데서도 들어보시고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인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의사 면허 따고도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선망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써드리진 저도 쓸 줄 모르는 한자고 헛소리 섬에다가 노망날망 헛소리도 하고 약간 노망난 사람처럼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불났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12에다 전화해서 나 저기 뭐야 납치당했다 구하러 와달라 이런 분도 있고 뭐 링겔 같은 거 달린 거 다 뽑아내는 분도 있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사리에 맞지 않는 본인에게 손해되는 일을 손해되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선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급성 치매 같다라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낮잠을 못 자게 해라. 낮에 뭐 노래를 부르던 말을 시키던 뭐 전화를 시키던 영상 통화를 시키던 책을 읽어주던 뭘 해서라도 산책을 해서라도 낮잠을 안 자야 밤에 잘 잔다. 밤에 잘 자야 이런 일이 덜 생긴다. 이런 선망은 주로는 밤에 많이 나타납니다. 잠깐 선잠 들었다 깼을 때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깜깜해? 아무도 없네. 나 어떡해?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인 그분이 옆에 같이 있어줘서 그때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리 의사가 잘났고 아무리 뭐 간호사가 잘났어도 와서 그 얘기해봐야 이거 뭔 소린가 하시거든요. 그러려고 선망 있을 땐 보호자분 같이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뭘 시키려는 게 아니라. 불안과 우울도 너무 많이들 호소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신나 죽겠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하시고 우울한 기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완요법도 있고 명상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주저하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실 날이 그렇게 뭐 5년 10년 남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덜 힘들게 안 아프게 사는 게 중요한데 힘듦에 그냥 노출된 채로 내비두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 우울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맞는 약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암이라는 병이 처음에 이제 진단받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근데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지고 나면 옛날로 안 돌아가고 또 약간 몸이 처진 상태로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뻥 터지고 해서 보통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는 온 가족이 왕창 놀라시는 일들이 있으신 상태로 여기 오시는데 문제는 여기 오시고 나서 또 대여섯 번 왕창 놀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뻥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다른 병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폐렴 걸리거나 이랬을 때 보시면 일주일 만에 뭐 돌아가셨네 열흘 만에 돌아가셨네 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깔끔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또 나쁘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확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암 같은 경우는 나쁘게 얘기하면 질질 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삶을 정리, 뭐 누구랑 화해해야 되는 거 화해하고 뭐 어딘가에 뭐 몰래 사놓은 땅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또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완화적 진정. 저희가 이제 뭐 안 아프게도 해보고 숨 차는 것도 덜하게 해드리고 뭐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런 것들 다 줄여보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데 모든 집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10집 중에 한두 집은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환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환자를 진정요법을 시행을 한다. 여기 완화의료에서 하기 때문에 완화적 진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약간 깊은 잠을 자게 그렇지만 막 강제로 흔들면은 깨서 뭐 쳐다보는 것까지는 가능할 정도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덜 힘드시고 덜 아프시니까 기존에 하던 치료가 잘 안 먹을 때는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진 않고 보호자 동의를 받고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는 맨날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완화적 진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호자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존 치료법으로 조절이 안 되는 증상으로 환자가 너무 힘들거나 괴로움에 빠졌을 때는 그걸 내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진정요법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은 행기가 편해지시죠. 쟤는 수면제랑은 다른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거랑 안정제랑 같이 이제 수면제, 안정제 또 몇 가지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주로는 선망 때문에 힘드신 분들한테 많이 쓰고요. 예, 선망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이제 그 계속 그런 약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진정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저거 쓸 때쯤 되면 거의 맞다는 네. 곳에 갔다는 네. 소리가 맞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계신 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꾸 수면제를 놓으니까 할머니가 예. 이러다가 유언이라도 못하고 이 상태로 자면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유언을 하실 만한 컨디션이 아니실. 근데 그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눈이라도 그런 믿음, 그렇게 그런 그릇된 얘기를 믿음이 사실 하시고 문제라니까요. 제가 한참 고민. 아니 고민이 아니고 환자가 덜 괴로워야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치에 맞는 말씀이냐? 아니죠. 예, 아닌 상태죠 대부분은. 예. 선망이 뜬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망 때 막 욕하는 분도 있고요. 뭐 죽이려는 살리려는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벌써 이제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암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들이 이치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걸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너 나쁜 년이라고 했으니까 너 끝까지 나쁜 년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할머니들이죠. 예. 저희 남편은 네. 아직 전망은 없고 네. 지금 통증이 지금 심해서 조절해야죠. 저기를 진정한.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어떻게 해서라도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낮에 지금 하루 종일 거의 비몽사몽 계속 잠을 자듯이 그러고 있거든요. 깨어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환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니까요. 예.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랑 간호사들 지들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려고 사람 잠만 재운다. 예. 관점의 차이인데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 조선반도의 이상한 관점. 예. 이상한 그건 말도. 아이고 인터넷에 많이 써 있어요. 환자가 예. 아파서 그런 거. 환자가 아파서 그런 건데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인정한다니까요. 옆에서 계속 간병하던 사람은 다 오케이 다 동의해. 근데 일주일 만에 나타난 누군가 예. 잔뜩 차려입고 나타나시는 그 정의로운 분 있잖아요. 예. 입 바른 소리 잘한다고 스스로 하는 애들이 꼭 뭐야 너네 편하려고 잠만 재워 뭐 이런 얘기 해요. 예. 뭘 몰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그 얘기하는 그 가족한테 얘기해봐야 또 안 먹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저희는 설명을 드린 거고 최후의 방법이죠. 이거 안 하고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대 의학이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차선책을 찾는 거죠. 결국은 차선책. 처음에도 암을 때를 잡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최고인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차선책을 찾는 거고 여기서도 온갖 증상들을 다 조절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플랜 B, 예. 차선책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안 하시고 계시다가 임종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 하신 분들도 있긴 있다. 필요할 때 안 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다. 예. 의사 마음대로 이거 오늘부터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보는 간호사라든지 나머지 직종들도 다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쯤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모두가 예, 동의를 할 정도 시점에 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제일 힘든 건 환자고 두 번째 힘든 건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고 예. 그걸 좀 덜 힘들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뭐랄까 뭐 강구책이라 그럴까 뭐 부여지책이라고 할까 하는 방법인데 해놓으시면 이제 그래도 좀 편하게 지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에는 뭐 온갖 생각들이 드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미리 드려놔야지 덜 당황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